자, 보자. 네? 잠깐만. 예, 학원에 있다니까요. 학원에서 다 그 얘기 드립니다. 어? 네, 뭐라고? 아, 그 까먹었나 보네요. 그게 뭐 다 알고 계세요. 자, 봅시다. 자, 아까 자, 보일의 법칙이 어떻게 되는 거였죠? 보일의 법칙이 이게 일정이었죠. 그죠? 맞아요? 자, 대신 조건은 뭐가 일정할 때? 바로 NT가 일정해야 돼요. 그래서 몰수하고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 부피를 곱하면 일정하다. 알겠죠? 두 번째 했던 게 바로 샤를의 법칙이거든요. 샤를의 법칙은 누구하고 누가 비례하는 거였어요? V하고 T가 비례하는 거였어요. 물론 온도는 무슨 온도? 절대 온도였죠. 근데 이때도 조건이 있는데 뭐하고 뭐? 압력하고 몰수가 일정해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아보가드로의 법칙이었어요. 그건 또 뭐였냐면 부피하고 몰수가 비례했죠. 이때는 또 뭐가 일정했냐면요. 압력하고 온도가 일정한 거예요. 묘하게도 저 세 개의 연구는 당연히 서로 콜라보를 했겠어요? 전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진행이 됐겠어요? 전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왜냐면 저 때가 1890 몇 년부 이럴 때니까 그때는 인터넷도 없고 뭐 전화도 없고 이럴 때니까 당연히 서로의 연구 결과를 공유하기가 굉장히 힘든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세 개의 연구 결과가 아주 독립적으로 진행돼서 저 세 개가 아주 별개의 그 내용 같거든요. 그런데 묘하게도 이 세 개의 관계를 쫙 째려보면 얘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뭐다? 비례는 비례인데 뭐가 비례하는 거냐면 압력하고 부피의 곱과 몰수와 온도의 곱이 비례한다 라고 가정을 하면 요 세 개를 동시에 아우를 수가 있어요. 자, 살펴볼까요? NT가 일정하대요. NT가 일정하면 이게 일정한 상수잖아요. 그럼 두 개 곱해서 일정한 거 맞네. 두 번째, PN이 일정해요. PN이 일정하면 누구와 상수예요? P하고 N이 상수란 얘기죠? 그럼 VT가 비례하는 거 맞네. 마지막으로 PT가 일정해. 그럼 P하고 T가 상수란 얘기죠? 그럼 V하고 N이 비례해. 맞네. 그래서 저렇게 마치 독립적인 것처럼 보이는 세 개의 실험 결과를 하나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아까 법칙을 우리가 외워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 따로 외우는 게 편하겠어요? 한꺼번에 외우는 게 편하겠어요? 한꺼번에 외우는 게 훨씬 편하겠죠. 그래서 이 세 개의 실험 결과를 한꺼번에 이런 식으로 외우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럼 이따 여기서 두 번째 유명한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자, 어떤 유명한 실험 결과가 있느냐 이거예요. 0도씨 1ATM 조건의 기체 1몰의 부피는 이게 놀랍게도 항상 22.4리터입니다.
그래서 0도씨 일기압 조건으로 만들고 기체 일모를 모아 놓으면 그 부피가 항상 22.4L가 된다. 라고 하는 저 실험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바로 뭐? 비례 상수를 도입해 주는 거예요. 왜 비례 상수를 도입하느냐? 바로 PV와 MT 사이에 비례 관계가 성립하니까 비례 관계면 당연히 비례 상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비례 상수를 뭐라고? 대문자 R로 이렇게 표기를 해줍니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 수식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바로 PV는 nRT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 당연히 이 관계로부터 우리는 기체상수 R을 NT over PB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인 거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 비례상수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느냐? 여기에 있는 요 실험 결과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럼 저 실험 결과를 한번 활용해 볼게요. 자, 그럼 R이라고 쓰고 자, P가 뭐야? 압력이지? 그럼 여기 1atm 부피가 22.414 리터. 자, N은 뭐예요? 몰수인데 1몰. 자, 그리고 온도는 0도씨죠. 0도씨죠. 자, 그런데 이 대문자 T의 단위는 도씨예요, 켈빈이에요? 켈빈이기 때문에 도씨가 나오면 여기다가 뭘 더해줘야 되죠? 273.15를 더해서 그걸 켈빈으로 바꿔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계산기가 있으면 뾰로롱 뿅뿅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뾰로롱 뿅뿅 계산해주면 값이 얼마가 나온다? 그 유명한 0.082 정도의 값이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이 숫자가 아주 흔하게 자주 나오기 때문에 뭐 외우고 싶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외워질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저번 시간에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앞으로 자연과학에서의 계산은 숫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단위가 훨씬 중요하다고 했죠.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영재고나 과학고를 가게 되시면 뼈저리게 느끼게 될 텐데 항상 나와 있는 숫자의 단위가 뭔지를 명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 단위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atm, 리터, 몰의 역수, 켈빈의 역수. 1이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자, 저거 됐어요? 자, 근데 이때 우리는 저번 시간에 요 ATM이라고 하는 녀석의 정의를 저번 시간에 배웠어요. ATM의 정의가 뭐죠? ATM의 정의. 내가 정의라고 저번 시간에 딱 써뒀어. ATM의 정의가 뭐예요? 저번 시간에 내가 ATM의 정의라고 딱 써뒀어. 얼마예요? 뭐예요? 가위 뭐라고요? 내가 저번 시간에 원 ATM은 정의 해가지고 뭐라고 써뒀어 내가. 진짜 도현이 똥, 개구라 개뻥. 이런 입벌구. 아, 요즘 유명해요? 요즘 유명한 말이에요? 입벌구? 아, 진짜로요? 왜냐면 요즘 유명한 말이긴 해요. 입벌구. 유명한 언론인이 한 말이어서. 뭐예요? 삐졌대요. 아, 뭐라고요? 삐졌다고요? 뭘 또 삐져요 그런 걸로. 아, 그래요? 그래요? 현춘이 삐진 거예요? 자, 저번 시간에 내가 이거 뭐라고 했어요? 바로 0.08206 이 숫자는 그대로 써주고요. 원 ATM. 그렇지.
101325 뉴턴 퍼 미터 제곱. 이게 원 ATM의 정의라고 했었죠? 저번 시간 저렇게 필기했잖아요. 어? 어? 그러면 마찬가지로 원 리터의 정의는 뭐예요? 원 리터의 정의는? 원 리터의 정의는 뭐예요? 1리터의 정의는 뭐예요? 100ml. 뭐라고요? 아, 1000ml. 아 정말 저 도현이요? 종 잡을 수가 없어요. 어? 그거 말고요. 틀린 맞는 말이 어? 그렇지. 몇 세제곱미터? 뭐라고요? 들었죠? 네, 방금 들었죠? 이 사람들이 자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때 이걸 배운 적이 있어요. 1세제곱미터는 몇 리터? 1리터. 뭐? 2리터. 뭔 2리터야? 환장. 여러분 잘 봐요. 상상을 해봐. 1세제곱미터면 1미터, 1미터, 1미터 수조잖아요. 생각하면 큰 수조예요, 작은 수조예요? 엄청 커요, 알겠어요? 여러분 몸도 들어가, 알겠어요? 아, 100리터. 뭐? 1000리터. 어. 여러분 그리고 이거는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야. 초등학교 때. 나 이거 알아. 초등학교 교과서인데 가은이 교과서 봤는데 그거 나오더라고 이거. 이거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 기억나요? 저희 초등학교 좀 있는데. 막 나무 상자 같은 거 쌓아서 배우긴 해. 그러니까요. 그런 게 교육이 맞아요. 그럼 그렇게 몸으로 교육하는 거예요, 원래. 이게 그렇게 나무 상자로 쌓아서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게 내 감각과 지식을 일치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교육하는 게 맞다고요. 어쨌건 했잖아요. 배웠잖아요. 어? 그러니까 1리터를 어떻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10의 마이너스 3승의 미터 3승. 요래 쓸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어요? 도현이 또 막 장난치려고 그러죠? 잘 보세요, 도현아. 자, 그리고 나면 그 뒤에 단위인 몰의 역수, 켈빈의 역수는 그대로 써줄 수가 있죠. 알겠죠? 그럼 이때 진짜로 계산기를 활용해서 여기에 있는 0.082, 101325, 10의 마이너스 3승. 쟤를 그냥 정말 계산기에 놓고 도로록 두드리면 뭐가 나온다? 그 유명한 숫자 요 숫자가 나옵니다. 진짜로 쟤들을 곱하면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이제 여러분 요거하고 요거를 한꺼번에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저 두 단위를 한꺼번에 뭐라고 쓸 수 있어요? 그렇지. 주르라고 쓸 수 있죠. 주르. 그리고 뒤에 나머지 단위 몰의 역수, 켈빈의 역수.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요거 두 개 곱하면 주로 되는 거 알겠어요? 알겠죠? 이게 약분되면 미터 제곱 미터 3승 약분되면 뉴턴 미터가 되잖아요. 1뉴턴의 힘으로 1미터 끌고 가면 그걸 원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쟤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알겠죠? 네,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자연과학에서는 숫자가 중요해요? 단위가 중요해요? 단위가 훨씬 중요해요. 단위가. 알겠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때 이 위에 거하고 아래 거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 위에 거하고 아래 거는 같은 개념이에요? 다른 개념이에요? 같은 거야. 등호잖아. 같은 거라고. 같은 건데 뭐에 따라 숫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단위에 따라 숫자가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 주어진 단위가 ATM 리터로 나와 있는 단위책인지 아니면 뉴턴이나 미터로 나와 있는 단위책인지를 살펴보고 요걸 선택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기체상수를 R이라고 하는 기체상수를 단위에 따라 일이 표현한다라는 걸 명심해야 돼. 알겠지? 단위는 뉴턴 미터 체계로 준 문제인데 곧다가 0.08이 넣으면 바로 등급이 하나씩 깎여요. 알겠어요?
별 것도 아닌 곱하기 나누기를 못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결정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내년에 이제 또 뼈저리게 느끼게 될 거예요. 명심하세요. 사칙연산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네, 갯뻥 아니고 진짜입니다. 사실 알고 사칙연산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정말입니다. 진짜입니다. 내 말뜻 이해하겠어요? 진짜로 여러분 시험 문제를 받았어요. 그게 중간고사건 기말고사건 아니면 입시 문제건 그 어떤 문제건 절대로 틀리면 안 되는 문제가 뭡니까? 쉬운 문제입니다. 틀려도 되는 문제는 뭡니까? 어려운 문제는 틀려도 됩니다. 아, 모르는데 어떻게 써? 근데 재밌는 건 실수만 안 해도요. 실수만 안 해도 특히나 계산 실수만 안 해도 여러분들의 성적은 30%가 상승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계산만 잘해도 여러분들의 학교 내신이 달라지고 학교 등급이 달라집니다. 학교의 그레이드가 달라집니다. 그게 인생이 바뀌는 거지 뭐야. 근데 뭔 말하는지 알겠어요? 명심하셔야 돼요. 뭐가 인생을 결정한다고? 예, 이 더러운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꼴랑 그 사칙연산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굉장히 불합리한 건데 어쩔 수가 없죠. 지금 당장 이 사회를 여러분들의 손으로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사회가 요구하는 그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교육자인 내 입장에서는 정말 여러분들한테 죄송한데 그게 뭐 현실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알겠죠? 알겠죠? 뭐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단위 체계에 따라 숫자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방정식의 다른 표현. 자, 아까 짜잔 기치상수를 도입하여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했죠? 이제 얘가 뭐예요? 모르스. 그런데 이 모르스를 아까 썼었지. 이렇게 쓸 수 있지. 아까 했잖아. 맞아요? 아까 저렇게 했죠? 지원 기억나죠? 이제 얘를 또 장난치려고 또 이거 없잖아요. 당신이 그럴 리가 없잖아요. 자, 이 표현을 어떻게 바꾸느냐? 빠라바라바라 물리학자들이 이렇게 바꾸어 줍니다. 자, 난데없이 새로운 항이 또 등장했죠. 그런데 저 항이 뭔지 전혀 몰라도 여러분들이 수학을 배웠기 때문에 수학적 관계에서 보자면 뭐야? 이게 여기서부터 요만큼을 치환한 거구나. 맞아요? 자, 수학을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건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표현이 뭐지? 하면서 등장하는 이 KB. 이 뭐냐? 당연히 국민은행 표시는 아니고요. 바로보다 이게 가장 유명한 바로 그 볼츠만 상수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네, 정확하게는 오스트리아 태생입니다. 그 오스트리아, 독일 뭐 같은 나라죠. 사실은 같은 민족 구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어를 씁니다. 오스트리아도 독일어 씁니다.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태생인데, 그러니까 뭐 독일어를 쓰던 사람입니다. 볼츠만 뭐로 유명한 사람이죠? 바로 그 유명한 엔트로피에 대한 연구를 완결한 사람입니다.
글쎄요, 미국식 그냥 볼츠만입니다. 볼츠만. 미국식으로도 볼츠만 발음이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볼츠만입니다. 루트비히 볼츠만입니다. 그러고 보니 베토벤하고 이름이 같네요. 베토벤도 루트비 베토벤인데 죄송합니다. 루트비 볼츠만입니다. 네, 아주 그렇다. 알겠죠? 그래서 저 사람은 엔트로피에 대한 연구를 완결한 사람으로서 내가 생각할 때는 아인슈타인보다 10배는 위대한 물리학자인데 일반인들은 잘 모르죠. 그래서 이제 정말 위대한 물리학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은 조금 사기꾼에 가까운 건데 저 사람은 진짜 학자입니다. 정말 학자입니다. 아인슈타인을 무시한다라기보다는 아인슈타인은 그 업적에 비해서 내가 봤을 때 그 업적에 비해서 너무 과대평가된 것 같고요. 라는 뜻이고요. 볼츠만은 업적에 비해서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사실은 이쪽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그 신과 같으신 분입니다. 네, 정말 위대한 물리학자입니다. 그래서 저 볼츠만의 연구를 공부를 하면 아니 인간이 어떤 이런 생각을 하지? 깜짝 놀랍니다. 어디 인간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대단한 생각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생각을 가지고 전 우주의 변화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의 연구 결과를 보면 야 정말 천재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저 사람은 자살합니다. 네, 그래서 노벨상을 못 받아요. 자살하면 노벨상을 안 준다기보다는 노벨상은 반드시 살아있는 학자한테 주는 겁니다. 왜 자살이요? 이유는 모릅니다. 우울증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때 당시가 법의학이 다 있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볼츠만 사망 시기에 법의학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사망 원인은 모릅니다. 다만 자기 서재에서 목매단 상태로 발견이 됩니다. 하여튼 그렇다. 네. 그 사람도 사고 실험 같은 거 많이 해요. 당연하죠. 천재입니다. 사고 실험이라고 하는 게 아인슈타인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만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아인슈타인 얘기를 좀 하면 너무 유명해서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기보다는 아인슈타인의 업적도 대단하죠. 이렇게 왜냐면 사실 아인슈타인의 업적이라고 하는 건 그 서양의 실존 철학과 관련돼 있는 걸 수학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게 상대성 이론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아인슈타인의 이론도 그러니까 한 2000년간의 서양 철학을 집대성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사실 위대한 결과인 건 맞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 아인슈타인의 결과들은 다 물리학적인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물리학 논문 쓰려면 거기에 뭐가 당연히 첨부돼야 돼요? 그 결과와 관련된 수학적인 증명 과정이 빠지면 그 물리 논문에서 받아주질 않습니다. 근데 아인슈타인은 뭐를 못하는 사람이죠? 수학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아인슈타인의 모든 연구 결과는 절대로 학술적으로 인정받지 못할 거였다고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생각을 수학적으로 증명할 사람을 찾는데 그게 누굽니까? 그게 부인입니다. 예,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부인이 되게 유명한 수학자입니다. 여성 수학자입니다.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래가지고 그 아인슈타인의 여러 가지 이론들 있잖아요. 그 컴퓨턴 이펙트, 광전 효과, 그다음 가장 유명한 상대성 이론 등등등에 대한 모든 수학적 증명을 부인한테 다 부탁을 합니다. 부인이 다 해줍니다. 부인도 어마어마한 수학자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아인슈타인의 논문에 부인의 이름을 실어주지 않습니다. 이상한 사람 괴짜네요. 괴짜가 아니죠. 쓰레기입니다. 그런 걸 쓰레기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요? 아인슈타인이요. 현준이 롤모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학자들에게 논문에 내 이름 올라가는 건 어떤 의미죠? 학자들에게 논문에 내 이름이 올라가는 건 everything입니다. 모든 겁니다. 학자로서의 삶입니다. 그게. 근데 그 모든 수학적인 공로를 부인의 공로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기 논문에는 부인의 이름이 하나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개새끼 쓰레기라고 하는 거죠. 근데 공동저자라도 안 올려줘요. 예, 전혀 올려주지 않습니다. 지원자들은 예, 예, 난독증.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아인슈타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좋은 사람이 안 된다고요.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요. 아이디어가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업적을 알려야 되겠죠. 자신의 업적을 알려야 되겠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업적을 알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게요? 이혼해요. 아, 이혼은 그 이후에 합니다. 부인이 너무 개빡쳐가지고 이혼합니다. 이혼하는데 이혼 이후에 이제 아인슈타인의 자신의 업적을 알려서 자기가 이제 유명한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사실은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건 지금의 물리학과 학생들은 다 이해하는 그 내용이지만 100년 전에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이해하는 사람이 전 지구에 몇 명 없었다고요. 그럼 아이프가 그거 이해한다고 불아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증명을 아내가 해줬고, 그런데 그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위대한 결과를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먹질 못하면 이게 위대한 업적으로 남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업적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게요? 사람을 우주로 보내요. 개를 우주로 보내요. 바로 아인슈타인은 요즘 말로 치자면 연예인 마케팅을 합니다. 누구 막 같이 학술회 이런 데 가가지고 유명한 사람이랑 얘기. 무슨 말이냐면요.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업적을 학술 대회에서 발표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 언론사 기자들 그리고 기자들과 그리고 여러분은 왜 요즘 학자들이 대중 강연하죠. 왜 뭐 차이나는 클래스 뭐 이런 방송에서 뭐 역사학자들, 사회학자들, 경제학자들 나와서 대중 강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인슈타인은 학교에서 세미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 대중들을 상대로 자신의 내용을 널리 이 공공 대중 매체를 이용해서 알립니다. 그럼 근데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성 이론을 알아듣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자, 뭐냐면 아인슈타인 물리학자죠. 그럼 물리학자보다 더 똑똑해야 아인슈타인의 얘기를 알아들을 수 있겠죠. 그럼 아인슈타인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은 어떤 직업을 가질까요? 바로 예술가들입니다. 예술가들이 아인슈타인의 말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림 그리고 예. 노트하고 네. 여러분, 수학이나 물리학은 머리 좋은 사람들이 하는 겁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수학이나 물리학은 머리가 단순한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머리가 단순한 사람들이 수학과 물리학을 하는 겁니다. 머리가 좀 좋기 시작하면 뭘 하게 되죠? 사기쳐요. 범죄를 저지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들 공부 잘하면 머리 좋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머리가 좀 좋은 사람들은 뭐 하기 시작한다?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범죄자들의 가장 첫 번째 타깃이 뭔지 알아요? 범죄자들의 첫 번째 타깃? 여러분들처럼 공부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단순하거든요. 그리고 스스로가 머리가 좋다고 착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범죄자들의 굉장히 좋은 타깃이 됩니다. 그래서 학벌이 좋은 사람들 중에 사기꾼들한테 된통 걸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기 우월주의에 빠져 살다가 당하는 그걸 활용하는 겁니다. 머리 좋은 범죄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 좀 한다고 머리 좋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성적이 잘 나오는 이유는 그러니까 여러분 중학교 때 보면 공부 못 하는데 평소에 말하는 거 보면 되게 빨리빨리 하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이 여러분보다 머리도 좋은 겁니다. 진짜예요. 여러분들이 머리가 단순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진짜 머리 좋은 애들 이렇게 지루한 거 안 해요. 뭐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머리 좋으면 범죄를 저지르고요. 만약에 머리가 천재적으로 좋다. 지니어스하다. 그럼 뭐예요?
진짜 지니어스다라고 하면 예술을 하는 거예요. 아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얘기를 같은 학자들은 못 알아들어도 누군 알아듣는다? 연예인들이 알아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활용하려고 아인슈타인이 이 기자들한테 자기 얘기들을 널리 알렸던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내용이 신문과 방송을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그걸 이해한 예술가들이 자기의 작품에 상대성 이론을 녹여 넣었습니다. 대표적인 작가가 누굽니까? 그건 세대가 다르잖아요. 다빈치는 200년 전 사람이잖아요. 그거요. 피카소. 피카소입니다. 입체주의. 네, 입체주의 큐비즘이라고 하는 화풍이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영향을 받은 그 화풍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에서 다르게 보일 수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일반 대중은 학자들한테 더 끌립니까? 아티스트들한테 더 끌립니까? 그걸 우리가 마케팅 용어로 뭐라고 해요? 그걸 연예인 마케팅이라고 하잖아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맨날 광고할 때 연예인들 부르잖아요. 왜 부르겠어요? 보통 대중들이 그쪽에 눈이 가니까요. 귀여워서.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업적은 언론과 연예인 마케팅을 타고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네요. 예,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똑똑한 사람이면 맞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주변에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활용한 사람인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좋은 사람이냐, 본받을 사람이냐, 인 거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논문 이름 뺀 것만 별로인데. 알겠죠? 반면에 볼츠만은 어떤 사람이냐? 볼츠만은 정말 천재입니다. 근데 볼츠만은 연예인 마케팅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볼츠만은 스스로가 본투비 수학자입니다. 볼츠만은 무엇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숫자로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숫자만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기자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싫어하겠죠. 그리고 볼츠만의 생각 역시 한 세대를 앞서는 위대한 철학입니다. 그러니 그때 당시 물리학자들이 볼츠만의 내용을 이해했겠습니까? 이해 못했겠습니까? 이해 못했습니다. 자, 전 인류의 중에 나만 이해하는 걸 내가 알아냈어요. 전 인류 중에 나밖에 몰라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위대한 내용이야. 그런데 나는 언론과 연예인들을 움직일 그런 인성을 갖고 있어. 그러면 내 내용을 언론과 연예인을 통해서 세상에 퍼뜨릴 수 있지만 나는 태어나길 너무 내성적으로 태어났어. 기자들도 싫고 연예인도 싫고 나 혼자 연구만 하는 사람이야. 근데 너무너무 고생해서 알아냈는데 전 세계 나밖에 이해를 못해. 그럼 어떡할까요? 자살해요. 그 전에 술을 마시. 기록을 남겨둬요. 바로 책을 씁니다. 그게 볼츠만의 3권짜리 마지막 죽기 전에 저서인데 그게 이제 볼츠만이 쓴 통계 연력학이라고 하는 3권짜리 책입니다. 거기 서문에 뭐라고 돼 있냐면 서문이 진짜 멋있는데 볼츠만이 서문을 어떻게 쓰냐면 내가 정말 죽을 만큼 고생을 해서 뭔가를 알아낸 것 같다. 그런데 이 시대 사람들은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너무 앞선 연구여서 그때 당시 학자들이 볼츠만의 모든 내용은 다 틀렸다라고 계속 공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볼츠만은 그걸 방어하느라 계속 골머리를 썩었던 사람이에요. 아무도 이해를 안 해주니까요. 자기 편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볼츠만은 서문에 이렇게 써요. 그런데 앞으로 몇 세대가 지나고 나면 분명 나와 같은 연구를 할 후배들이 있을 것이다. 그 후배들이 나처럼 고생하는 것이 너무 가슴 아파서 이 책을 남긴다. 라고 서문에 돼 있어요. 그거 듣고 이제 하는 거는 맞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좀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책을 남기고 얼마 후에 그래 자살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에 자살하냐면 그때 이제 볼츠만의 그 뭐냐면 그 마지막은 그 이제 뭐냐면 그 오스트리아 빈 대학 철학과 교수가 마지막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리학과 교수였다가 마지막에 말년에는 철학과 교수가 돼요. 그래서 철학과 교수로 재임하던 시기에 부인하고 딸들이랑 같이 이제 휴가차 저기 이제 별장으로 놀러 가요. 별장으로 놀러 가는데 그때 이제 딸들하고 아내가 이제 이렇게 산책하러 나가는 그 짧은 시간에 그 뭐냐면은 서재에 혼자 있었던 볼츠만이 거기서 이제 목매에 단 상태로 발견이 돼요. 그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19세기 말 20세기 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법의학이 없을 때예요. DNA 이런 것도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냥 추정하는 거예요. 아, 자살했나 보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여러분 그 우울증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병이에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울증 걸린 사람은 절대로 혼자 둬서는 안 됩니다. 우울증 걸린 사람은요, 괜찮다가도 혼자 있을 때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목매입니다. 정말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걸린 사람은 절대로 혼자 둬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그랬던 거, 심각한 우울증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살하면서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래서 그 업적이 그 책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책을 천천히 보지 않으면 그 업적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대한 업적을 남겼음에도 사람들이 알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볼츠만을 보면 아, 유명한 것과 진짜 좋은 것이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책을 많이 썼어요. 몇 개 썼는데 그게 마지막으로 남긴 그 세 개가 명저예요. 그게 명저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볼츠만의 그 책은 지금 이쪽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책입니다. 그걸 빼고는 이쪽 연구가 안 돼요. 정말 위대한 업적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볼츠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엔트로피만 연구한 게 아니고요. 연력학 제2법칙과 관련된 모든 현상에 대한 집대성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볼츠만이 연력학을 완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연력학은 더 이상 이제 연구를 하진 않아요. 볼츠만 이후로는. 그래서 이제 필요는 한데 더 이상 연구가 없어요. 완결시켰어요. 완벽하게 그 연력학이라고 하는 체계로 완성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 체계 자체를 완성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걸 해낸 사람이 볼츠만이에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대학원생 연력학을 연구하지 않아요. 볼츠만이 해놓은 걸 공부를 할 뿐이지 더 발전시키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끝났어요, 연구가. 다른 걸 하지. 이제 볼츠만의 연력학은 끝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위대한 물리학자입니다. 알겠죠? 그렇죠? 하여튼 그렇다. 그 볼츠만 상수를 뭐라고? KB라고 쓰고 그 볼츠만의 B를 이렇게 업적을 이름을 남긴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얘는 이제 값이 어떻게 되느냐? KB. 자, 의미가 기체 상수를 야보가드로스로 나눈 거죠? 이렇게 정의하기로 했죠? 자, 기체 상수 값이 얼마요? 8.314 줄 몰 켈빈. 이게 기체 상수죠? 맞나요? 그 다음 NA가 뭐죠? NA가 아보가드로스죠. 아보가드로스는 값이 얼마예요? 아보가드로스 값이 얼마예요? 6.02 곱하기 10의 23승. 단위는 몰의 역수. 그럼 이때 짜잔 약분이 되고 이게 계산이 되겠죠? 계산되면 그 유명한 값 1.3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이 되고 단위는 줄 퍼 켈빈이 됩니다. 이렇게 주어지는 상수를 볼츠만 상수라고 합니다. 이때 이제 희한하게도 우연의 일치긴 한데 138, 831 이런 우연의 일치가 있긴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PV는 nRT라 쓸 수도 있지만 PV는 NKT를 쓰기도 합니다. 이 두 식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같은 식입니까? 다른 식입니까? 같은 식인데
몰수로 표현하느냐 개수로 표현하느냐 아시겠죠?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PV는 nRT도 있지만 PV는 NKT도 있다. 그래서 얘는 화학에서 주로 많이 쓰는 표현이고요. 얘는 물리학에서 주로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물리학에서도 이 수식을 배우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물리 시간에는 이렇게 배울 거고요. 화학 시간에는 이렇게 주로 쓸 거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둘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다. 이것을 그거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자, 여기 있습니다. 줄게요. 줄게요. 에잇. 그 다음 3. 기체의 분자량과 미르도 사이의 관계. 기체의 분자량과 미르도 사이의 관계. 자, 역시나 어디서 출발을 하느냐? PV는 nRT 여기서 출발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있는 요 n 의미가 뭐죠? n 의미가 뭐죠? 모르스. 자, 그럼 이 모르스는 아까 개수를 야보가드로 수로 나누어 모르스를 표현할 수도 있다고 했지만 요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고 했었죠. 기억나요? 자, 소문자 M은 뭐예요? 질량. 대문자 M은 분자량.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얘를 어떤 식으로 바꿔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 PM은 V분의 M over RT 이렇게 써도 되죠? 자, 저래도 돼요, 안 돼요? 저래도 되죠? 되죠? 이때 여기에 있는 얘를 다른 말로 뭐라 할까요? 바로 보시다시피 미르도 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 질량을 부피로 나눈 걸 우리가 미르도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뭐도 외워야 되냐면 방금 했던 것처럼 PV는 nRT 이것도 외워야 되고요. PM은 그 다음에 PV는 NKT 이것도 외워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PM은 DRT 이 세 개를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저걸 다 씁니다. 자, 저 세 개의 수식은 당연히 서로 같은 겁니까? 서로 다른 겁니까? 같은 거예요. 당연히 같은 거지만 표현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같은 걸 다른 표현으로 쓰는 이유는 문제 풀 때 빨리빨리 적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 세 개의 수식을 두룩 외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PV는 NRT, PV는 NKT, PM은 DRT 그냥 자동적으로 두룩 이렇게 외워야 돼. 알겠죠? 완전 중요하다.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자, 여기 줄게요. 뭐라고요? 자, 그 다음 2.2 2.2는 인스타요? 아, 그런 거 안 해요. 왜? 방금 있잖아요. 페이스북에 남승현 형이 안- 한거 요청할게요. 안 하는데요? 아, 무슨 게임 하는데 페이스북에 가입하면은 포인트 준다 그래가지고 가입만 해놓은 게 있어요. 그거 말고 옛날에 무슨 슈팅 게임 이렇게 한 거 있어서 내 페이스북은 완전히 그 휴면 계정 아무것도 없어. 예. 나는 SNS 절대 안 해요. 오, 그래요? 예? 저번에 그거 올렸잖아요.
SNS는 삶에 도움이 되는 게 1도 없어요. 아니 저번에 올렸어요. 뭘요? 게시판에 아, 그건 게임 안에서요. 게임 안에서. 내가 하는 게임 안에서 이게 한 거고, 그 뭐 페이스북이나 뭐 트위터나 난 그런 거 전혀 안 해요. 쇼츠도 보잖아요. 전혀 안 해요. 어? 쇼츠. 그럼 남이 해놓은 걸 보는 거지 내가 하진 않다 이거. 이거 밴드도 하잖아요. 하여튼 그렇다. 아니 다 SNS. 자, 두 번째는 바로 기체 혼합물에 대한 표현입니다. 자, 앞서의 예 이거는 한 종류 기체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그 피스톤이라고 하는 닫힌 그릇 안에 기체가 여러 종류가 섞여 있을 수 있잖아요. 오케이? 그 기체가 여러 종류가 섞여 있을 때도 표현하는 방법이 있겠죠. 아, 역시나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이걸 응용하는 건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그 유명한 보일 법칙이라고 합니다. 아니. 보일 법칙 바보 아니야. 달턴의 부분화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달턴의 부분화 법칙부터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올 때 나한테 요걸 하라고 하면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은 안녕. 진짜 똑바로 하라고 대충 하지 말고. 똑바로 했잖아. 오케이, 됐다.